안녕하세요. 손으로 푸는 통계입니다. 오늘은 99번째 시간이고요. T분포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지검정의 모분산 대신에 표본분산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 표본의 크기 n이 30보다 큰 경우에는 이 지통계량을 구할 때 여기 있는 모표준편차 대신에 우리가 표본에서 구한 표본 표준편차를 사용해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래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본 겁니다. 모집단의 분포를 정규분포와 균등분포 두 가지로 설정을 했고요. 이 모표준편차를 이용해서 구한 P값과 표본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구한 P값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10% 이내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를 구했고요. 그 크기는 정규분포 모집단에서는 638개였고 균등분포 모집단에서는 1279개였습니다. 여기는 이 값들은 95% 신뢰 구간에서 구한 것이고 신뢰도를 99%로 높이면 이 크기는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표본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분포가 필요했고요. 그렇게 T분포가 유도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본의 크기가 30개 근처에서는 그냥 지검정을 모표준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는 그냥 하고 있었고요. 실제 T분포가 유도된 상황은 3개에서 10개 요 정도의 크기에 사용할 분포가 필요해서 유도했다고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 의문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T분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1908년에 윌리엄 고셋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게재를 하는데요. 스튜던트라는 필명으로 게재한 이 논문에 T분포가 등장합니다. 오늘날의 T테스트를 우리가 스튜던트 T테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고셋의 필명이 스튜던트였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고셋은 기네스라는 양조회사에서 일하는 화학자였는데요. 고셋이 스튜던트라는 필명을 사용한 이유는 회사 정책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고셋이 본명을 사용할 경우에 기네스 직원이 게재한 논문인 게 알려지기 때문에 필명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알려지지 않으려고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논문의 초반 부분을 읽어보면 표본이 작은 경우에는 모분산 대신에 표본분산을 사용하면 오차가 너무 커진다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T분포를 유도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T분포를 이용한 검정이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T검정입니다. 그런데 이 고셋의 논문을 읽고 두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우리가 T분포를 유도할 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은 중심극한 정리와 별개의 가정이라서 중심극한 정리로 해결이 안 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T검정을 사용할 때 크기 30 이상이면 정규성 검정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T분포에서 표본의 크기 n이 30보다 크면 T분포와 지분포가 거의 같아집니다. 그래서 n이 30 근처에서는 T검정을 사용하던 모표준편차 대신에 표본표준편차를 이용한 지검정을 사용하던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바로는 n이 30 근처에서는 모표준편차 대신에 표본표준편차를 사용하면 오차가 상당했습니다. 이 말은 n이 30 근처에서는 T검정을 사용해도 오차가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결국 n이 30 근처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검정이 없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두 번째 의문입니다. 네, 앞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먼저 T분포를 유도해보고 유도한 T분포를 이용해서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손으로 푸는 통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T검정과 관련된 내용은 손으로 푸는 T검정이라는 다른 강의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손으로 푸는 통계라는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의 계획은 모든 검정을 다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지검정을 시작으로 해서 T검정,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한 번에 다 다루려고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내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T검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고요. 다시 지검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범위를 더 좁히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이면 100번째 강의가 되는데요. 100회도 이미 너무 긴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T검정까지 여기서 다루게 되면 강의가 200회 가깝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강의에서 너무 여러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 적당한 길이의 강의를 여러 개 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인 100번째 강의에서는 손으로 푸는 통계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01번째 강의에서 이후 계획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손으로 푸는 통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